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목을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차상위 계층. 3.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해당 전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의 수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명을 보시게 되면 기회균등제, 교육기회 배려자, 사회적 배려자 등 다양한 전형명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별 모집 요강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제주대학교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고른기회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인재 고른기회와 고른기회라는 전형 명칭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역시 고른기회란 전형 명칭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정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모집 단위에서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간호학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교과전형 지역인재 고른기회에서 2명, 고른기회에서 2명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로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미래융합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합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의 고른기회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제주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고른기회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라목 1, 2,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른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와 만학도를 지원 자격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의 작년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고른기회, 일반 학생 전형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선 의과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고른기회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 지역인재 고른기회의 경우 경쟁률이 3대 1인 반면 일반 학생의 경우 12.38대 1로 형성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고른기회와 고른기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고른기회가 7대 1, 고른기회가 7대 1, 일반 학생이 13.47대 1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재 고른기회와 고른기회의 경쟁률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학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고른기회가 3대 1, 고른기회가 19.67대 1, 일반 학생이 14.5대 1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고른기회의 모집 인원이 1명이고 고른기회의 모집 인원이 3명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시카드를 선택할 때 모집 인원이 많은 곳으로 모인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보다 고른기회 전형이 낮은 경쟁률을 보여
본인이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 약학, 의학이 아닌 학과들의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는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고른 기회의 경쟁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사학과를 보시게 되면 모집 인원이 1명인데 지원 인원이 1명이어서 1대1의 경쟁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과대학의 경우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교과 성적의 평균을 확인해 보시면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가 매년 고른 기회 전형, 지역 인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지역 인재 평균 등급보다 고른 기회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해의 경쟁률을 비교해보며 본인의 수시 카드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약학과의 경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의 등급과 고른 기회의 평균 등급을 24년, 25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4년에 교과 일반 학생의 경우 1.19의 평균 등급을 보이지만 고른 기회의 경우 4.35의 평균 등급을 보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어 고른 기회의 평균이 2.47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일반 학생이 1.18 등급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자격 제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고른 기회와 고른 기회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이고 우측은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입니다. 제주대의 경우 제출 서류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만학도가 통합 운영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서류가 다르기에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 전형의 정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학마다 상이한 전형명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와 같이 가, 나, 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인교대와 같이 한 모집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미리 대학별 모집 요강을 통해 모집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기초생활 및 차상위로 가군에서 18명, 나군에서 39명, 다군에서 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좌측표를 보시게 되면 모집 단위별로 모집군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나군에서 1명을 선발하는 반면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가군에서 4명을 선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확인한 후 정시 카드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역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원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 전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